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털보이사입니다. 오늘은 교통사고 후 주의해야 될 뇌와 신경의 증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교통사고 후에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죠. 처음에는 경미하게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심각한 문제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. 오늘 영상에서는 교통사고 후에 주의해야 될 5가지 주요 증상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런 증상을 신속히 인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회복과 장기적인 건강에 중요합니다. 첫 번째, 목, 등, 허리에 지속적인 통증이 굉장히 흔합니다. 아주 흔하죠. 이런 통증을 그냥 의뢰 아프겠거니 생각하지 마시고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. 오랫동안 휴식을 해도 개선되지 않을 수 있고 2-3달 이상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보통은 교통사고가 나면 1달, 2달 가고 마는데 2달, 3달 이상 가게 되면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. 이것은 교통사고가 날 때 목이나 척추가 굉장히 많이 흔들리는 편타성 손상. 이건 뭐냐면요, 채찍을 탁 후려치는 것처럼 우리 몸이 충격을 받으면서 탁 흔들리면서 척추랑 뇌가 흔들리는 그런 현상을 말하는데요. 이런 편타성 손상이 있을 때 처음에는 잘 모르다가 점점 더 증상이 심해진다든지 아니면 아무리 치료를 해도 증상이 지속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분들은요, 처음부터 신경학적 평가와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데 그러지 않았다고 하면 2-3달 지나서라도 적절하게 평가를 받고 정확한 검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나 지금 현재 교통사고가 났을 때 보험회사의 정책은 처음에 한 2-3주 내에 정밀검사를 하지 않으면 2달, 3달 지났을 때 그때는 정밀검사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내가 단순히 아픈 건지 아니면 정말 많이 아픈 건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료진에게 피력을 해야 됩니다. 의료진이 다 알아서 해주면 안 되냐 그러는데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. 쉽지 않은 문제예요. 그냥 무작정 검사를 다 하자니 과잉 검사라고 하고, 그렇다고 검사를 하지 않고 있자니 이런 드문 경우에 참 대책이 없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 제도에 어떤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, 장점과 단점이 있죠. 예전에 그 속칭 나이롱 환자들이 많아서 검사를 안 해도 되는데 심하게 검사를 해서 문제됐던 그런 것 때문에 생긴 제도 때문에 오히려 검사를 충분히 하지 못하게 된 그런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두 번째, 교통사고 후에 두통, 현기증 또는 이렇게 메스꺼운 증상이 잘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. 이거는 뇌진탕이나 다른 머리 부상의 신호일 수가 있죠. 초기 검사에서 뇌출혈 같은 게 발견되지 않더라도 이런 증상이 1-2달 이상 지속되는 경우가 많죠. 이것을 뇌진탕 후 증후군이라고 말을 하고요.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방치하지 말고 지속적인 관리와 치료를 받아야 그나마 아픈 기간이 줄어들게 됩니다. 계속 병원에 치료를 받고 약을 드시란 얘기죠. 세 번째, 기억 상실, 혼란 또는 집중력 저하 같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. 어떤 거냐면요, 사고가 났는데 분명히 의식을 잃은 것 같진 않은데 그 사고 전후 상황이 전혀 기억이 안 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. 제가 완전히 정신을 잃은 것 같진 않은데 사고 상황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. 어떻게 사고 났는지, 내가 어떻게 내렸는지, 연락을 하고는 있었는지 잘 모르고 사고가 나고 나서 사람들이 내리라고 해서 간신히 내렸다 이렇게 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일을 할 때도 집중력 저하 때문에 평상시에 잘 알던 내용도 까먹고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애로사항을 몇 주 동안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. 비록 검사상 심각한 뇌손상이나 어떤 뇌출혈이 발견되지 않더라도 이런 기능 이상이 일정 기간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. 이런 증상이 있다면요,
인지재활 치료와 약물 치료를 통해서 개선할 수 있겠죠. 그런데 이런 증상을 그냥 방치하고 있다면 회복 기간이 좀 늦을 수가 있습니다. 방치하지 말고 적절한 진찰,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좋고요. 일반 병원에서는 이런 것이 좀 어렵고 정신과를 방문해서 거기서 전문적인 치료를 교통사고 접수하고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. 네 번째, 팔다리에 무감각이나 힘 빠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. 신경 손상이나 척수 손상의 가능성을 나타내는데요. 보통 팔이 그냥 너무 힘이 빠져요. 그리고 감각이 떨어지고 막 저리고 이런 증상이 흔하게 나타납니다. 그런데 이거는 흔하게 교통사고가 나타나고 나서 신경이 압박되지 않았는데도 나타날 수 있고요. 신경이 압박됐는데도 나타날 수가 있어서 이런 경우에 너무 증상이 심하다고 하면 의료진과 상의를 해서 그냥 무작정 관찰하지 말고 조기에 MRI 등 정밀 검사를 빨리 해봐야 될 수가 있습니다. 실제로 신경이 어느 정도 꽤 눌려있던 분들은요, 교통사고 이후에 신경 손상이 나타나서 영구히 지속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지만 있긴 있습니다. 우리가 평상시에 아무런 증상도 없었는데 목 디스크가 심할 수 있거든요. 잘 모를 수 있거든요. 그런 분들은 강하게 딱 때리게 되면 신경이 손상이 돼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 보통 2, 3주 정도 되면 많이 돌아와요. 그런 분들도. 근데 몇 달 가는 수도 있습니다. 그 이상 가는 경우도 있죠. 그러니 혹시 그런 증상이 나타나면 적극적으로 피력을 해서 정밀 검사를 해보고 검사상 신경이 많이 눌렸거나 위험한 상황이 아니라면 안심하고 지켜볼 수 있지만 위험한 상황이나 신경에 어떤 그 신호가 MRI상 뭔가 다른 징후가 나타났다고 하면 그럴 때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. 다섯 번째, 감정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잠을 잘 못 자는 분들이 있습니다. 교통사고 이후에 수면 패턴이나 어떤 감정 기복이 나타나는 거죠. 이것은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. 불안증이나 우울증 같은 것들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. 일상생활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죠. 이럴 때는 정신과 전문의의 상담과 치료가 필요할 수 있고, 저 같은 이런 비정신과 의사들은 상담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. 왜냐하면 전문적으로 훈련받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상담을 하면 그냥 위로밖에 안 되고요. 전문적인 의학적 행위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. 꼭 이렇게 힘든 분들은 정신과에 접수를 해서 정신과 상담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. 오늘의 내용을 요약하자면요. 교통사고 이후에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주의 깊게 관찰하고 필요할 경우에 의사에게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진찰받고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. 대부분의 증상은 한 달이나 길어도 2달 이내에 회복이 되는데 2, 3개월 이상 지속된다고 하면 병이 의외로 심각하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. 오늘 교통사고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털보이사였습니다.